7. 상디의 은인 제프. 일명 붉은달이라고 불리던 제프는 양쪽으로 긴 노란색 코수염과 나무로 만든 의족이 특징입니다. 그는 이스트블루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의 오너 겸 메인 주방장입니다. 또한 상디가 아버지처럼 따르고 의지하는 은인인데요. 제프와 상디의 만남은 제프가 해적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프는 상디가 견습요리사로 있던 여객선을 습격했다가 폭풍에 휘말려 바닷속으로 떨어진 상디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배의 잔해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상디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다리를 스스로 절단하게 되는데요. 극적으로 두 사람은 살아남아 가파른 절벽의 바위섬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제프는 상디에게 약 5일치의 식량을 주고 자신의 덩치가 더 크다는 이유로 더 큰 식량 자루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프가 챙긴 자루는 식량 없이 보물만 담긴 자루였습니다. 탈출 도중 간신히 챙겨온 남은 식량을 상디에게 모두 주고 자신은 바위틈에 고여있는 물만 먹으며 버틴 것이죠. 결국 긴 기다림 끝에 구조되었고 이날의 은혜를 잊지 않은 상디는 제프를 아버지라 여기며 따르게 됩니다. 원피스를 애니메이션으로 본 친구들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작에서 나오는 장면은 다른데요. 여객선을 습격했다가 폭풍에 휘말리게 된 제프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상디를 구해줍니다. 이후 제프는 상디에게 남은 식량을 다 건네주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극한의 상황에 처한 제프는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며 괴로워합니다. 난 이제 끝이야. 해적으로 살았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고민 끝에 결국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없다고 판단해 자신의 몸을 먹으며 버티기로 합니다. 그는 자기 다리를 커다란 돌로 내려치고 절단하는데요. 뭉툭한 돌로 다리를 지디겨질 때까지 내려치고 나서야 간신히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다리를 식량 삼아 조금씩 먹으며 구출될 때까지 버텨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이들이 보는 만화치고는 굉장히 잔인한 소재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는 과정에서 변경됐다고 합니다. 2. 빅맘의 식탐. 원피스에는 사왕이라 불리는 가장 강한 4명의 해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빅맘이라 불리는 샬롯 링링인데요. 어린 빅맘은 평범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초월한 괴력과 크기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어 배가 부를 때까지 미쳐 날뛰는 식탐아리라는 병이 있었죠. 빅맘은 5살 때 식탐아리로 전쟁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결국 빅맘의 부모는 거인족의 나라 엘바프에 빅맘을 버리는데요. 그곳에는 신분과 종족을 가리지 않고 보아들을 잘 보살펴준다는 양의 집 성모 카르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빅맘은 양의 집에서도 괴력으로 인해 여러 사건 사고를 일으켰지만 카르멜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빅맘이 카르멜을 만나고 10개월 후 문제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엘바프에는 동지제라는 전통 명절이 있습니다. 동지가 되기 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12일 동안 단식을 하는 혹독한 풍습인데요. 그래서 단식 직전에 미리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빅맘은 이때 처음으로 샘날을 먹게 되고 깊은 달콤함에 푹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단식 7일째 되는 날 이 샘나로 인해 식탐아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신을 가로막는 거인족의 영웅 요루루를 죽이고 엘바프를 혼자 초토화시킵니다. 결국 거인들을 피해 카르멜은 빅맘과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빅맘은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르멜과 친구들은 생일 선물로 자신이 좋아하는 샘날을 쌓아 올린 트로캉 부슈를 주며 다가회를 마련했는데요. 이를 맛본 빅맘은 황홀한 맛에 정신을 잃고 허겁지겁 먹습니다. 빅맘의 주변에 카르멜과 친구들의 미소로 채워진 하트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가 되었는데요. 결국 빅맘은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방금 내용은 애니메이션 기준이고 원작은 이와 다른데요. 원작에서 빅맘은 정신없이 크로캉 부슈를 집어삼킵니다. 굉장히 감동한 빅맘은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식탁까지 먹어버리는데요. 빅맘이 맛있다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에서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이후 주변에는 핏자국과 찢어진 옷자국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면에서 빅맘은 카르멜의 소울소울 열매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빅맘의 식인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장면을 생략하였다고 합니다. 3. 행콕의 과거. 보아 행콕은 세계관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여자들만 사는 여인섬 아마존 릴리의 황제이자 구사해적단 선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남자를 대할 때 차갑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를 만나고 그가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그렇게 행콕은 루피에게 숨기고 있던 트라우마를 고백합니다. 사실 행콕은 12살 때 해적이 되기 위한 전사 수업을 받던 중 자매들과 함께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 납치범들은
있던 세계 귀족 일명 천룡인을 상대로 인신매매를 했는데요. 결국 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웅 피셔 타이커가 자신이 노예로 있던 곳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소란으로 탈출하게 됐지만 이미 자신의 등에는 천룡인의 노예 낙인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행콕이 남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여인섬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천룡인에게 노예로 팔려갈 당시 행콕과 자매들은 난생 처음 남자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들에게 약 4년 동안 떠올리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의 연속을 당했다고 합니다. 작중에서는 정확한 언급을 피했지만 이 대사는 행콕 자매가 천룡인의 성놀이개로 학대당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만화에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암시하는 장면도 짧게 묘사됩니다. 결국 행콕에게 남자는 무서운 존재였고 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행콕은 도도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